때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주축국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주요 국가의 수뇌부들이 모여 일제의 패망 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 회담을 나눴고 그 내용을 카이로 선언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그 이후 러시아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참여하여 당시 독일의 잔재 청산 문제 그리고 소련의 대일전 참여 등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이미 승기를 잡은 미국이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련군의 참전을 요구하였다. 독일의 항복 이후에도 일본은 전쟁을 지속했고 포츠담 회담을 통해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패색이 짙은 일본은 최후까지도 항복하지 않았고 미국의 폭격을 그대로 맞으며 종국에는 원자폭탄을 맞았다. 소련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로 진입했다. 한편 국제 정세와 별개로 조선 독립을 위해 다양한 독립운동 조직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연맹, 국내에는 조선건국동맹이 대표적이었다. 조선 안팎으로 조선의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었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하였다. 드디어 한반도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제2차 세계전쟁에 참가한 소련이 예상보다 무섭게 한반도 북부로 남하하고 있었고 이에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 분할을 소련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북조선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이 주둔하게 된다. 이 시기에 여운형은 광복 즉시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 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단체의 개편을 선포하였으나 미군정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같은 여타의 독립운동 단체 역시도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통 선거와 같은 공식적인 정부 수립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 군정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일본 본토로 송환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여러 인물들이 정치 세력을 조직하며 본격적으로 미군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후 개최된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는 한반도에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과 그를 위해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신탁 통치한다는 안건이 결정되었다. 이승만, 김구 등의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며 외세의 개입을 극히 꺼려했다. 반대로 박헌영, 여운형 등의 세력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며 신탁 통치 후 건국될 대한민국 통일정부에 초점을 맞췄다. 1946년 3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다루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초기에 잘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한반도 정치 문제에 참여 세력의 기준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결국 결렬되었다. 소련 측은 반탁 세력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미국 측은 모든 정치 세력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적으로 각각 우방국을 만들어갔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미국은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주자였다. 제1차 미소공의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 지역만이라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읍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의 단독정부 수립안이었다. 한편 격화된 좌우 대립과 단독정부 수립안의 위기감을 느낀 여운형과 김구식은 좌우합작 운동을 시작하며 좌우합작 7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극좌와 극우 모두에게서 배척받는 중도의 한계점을 보였다. 제2차 미소공의가 개최되었다. 2차 회의 역시 1차 회의 때와 같은 문제를 두고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여운형이 암살되며 좌우합작 운동은 와해되었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두 차례의 미소공의가 결렬되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된다. 유엔은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상하라 했지만 당시 남한 인구수가 북측에 비해 많았으므로 북한 측에선 유엔의 요구를 거부하고 유엔 사절단의 북측 방문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노선을 달리하자 남북 분단을 우려한 김구는 1948년 4월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
남측의 김구와 김규식은 북측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이미 북한 단독 정부 수립안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던 김일성에게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1948년 5월 10일 결국 남한에서만 전국적으로 총선거가 이루어져 대한민국 최초로 직선을 통해 재헌 국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표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무장 좌익 세력들이 총선거를 방해하였으며 미 군정은 이를 진압 및 토벌 작전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학살당했다. 크고 작은 반대에도 결국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미 군정은 행정, 입법, 사법 등 각종 권한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양하고 해산되었으며 남아있던 미 군정 관리하의 토지와 공장 등 자산들이 대한민국 정부로 소유 전환되었다. 이후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를 공식적으로 하였으나 유엔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